안녕하세요. GTLF 특강 32 플러스 혹은 더 높은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 오늘 그래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KT박이라고 하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머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가볍게 시험 소개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GTLF라는 시험은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라는 긴 이 시험명에 좀 짧게 줄인 축약 이름이고요.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만들어지고 뭐 전 세계의 유수의 대학들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GTLF는 크게 좀 사기업 보다는 이렇게 원하기도 하는데 많이들 이걸 위해서 GTLF를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원하는 시험이 바로 GTLF라는 시험이고요. 특히 65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과 32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올해부터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가산점이 이제 들어가면서 GTLF라는 시험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셨을 텐데요. 그 중에 저희는 오늘부터 그래머를 함께 볼 거고요. 그래서 그래머가 어떤 영역들 사이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 어떤 순서로 강의가 진행될지 오늘은 좀 큰 그림을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공부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첫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GTLF라는 시험은요,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이번 강의에서 다룰 문법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청해, 리스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독해, 읽기, RC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전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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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점 300점이 만들어질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32점 혹은 65점은 이 아이들의 평균 점수인 100점 만점 중에 32점 혹은 65점을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32점을 받기 위해서는 총점이 몇 점이 나와야 될까요? 3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6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문법, 청해, 독해 3가지 영역에서 총점이 96점. 자, 그럼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시죠? 일단 문법. 저희는 일단 문법, 무조건 문법. 문법에서 적어도 90점 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32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GTLF에서 32점을 받아야겠다라고 오셨던 분들이면 그동안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점수를 올리기 쉽고 짧은 시간 안에 좀 효율이 좋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문법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해, 독해는 다른 이제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청해나 독해는 나의 그냥 뭐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쏟아붓겠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올인하진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문법은 정말 올인을 해서 내가 거의 다 맞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법 실력이 여러분들의 문법 점수가 리딩으로도 연결이 되고 리스닝으로도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잡히지 않으면 나머지에서 점수가 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문법에 올인을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 첫 시간 우리 그래머 구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출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 GTLF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출제가 정형화가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토익처럼 굉장히 다양한 문법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따지면 뭐 50개, 60개가 넘는 이 상황에서는 뭐 관사를 무엇을 써야 하고 이 상황에서는 뭐 관계대명사가 어떻고 이런 문제들 정말 사소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정말 너가 여기까지 공부했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시험과 다르게 GTLF는 여기 있는
6가지 가정법, 동사, 조동사, 준동사, 접속사, 관계사만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거냐? 네, 저희한테는 엄청 좋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 확 줄어들겠죠.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가면 이제 뭐 예외의 경우도 외우셔야 되고요. 단어의 양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정말 핵심적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그럼 이건 너무 양이 적으니까 영어 실력이 오르지 않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는데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이것만 알면 사실 대략적인 의사소통 가능하고 대략적으로 리딩이나 리스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법들만을 모아둔 애가 주텔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경향, 가정법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조동사, 준동사, 접속사, 관계사 순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가정법에서 요것만 외우시면 그리고 동사에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점수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 자, 강의의 특징 2가지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 오늘 수업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론 외울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단어 뜻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나 단어 뜻이 들어있느냐가 이게 또 이 문장을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뭐 큰 줄기, 법칙 같은 건 최대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문도 만들어 보고 표도 채우고 그래서 그냥 듣고 나니까 기억이 나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만 듣고도 기억하실 수 있게 포인트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암기 부분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 받아 적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쭉 보고 그리고 끝나고 기억나는 거 노트에 두시고 혹은 교재에 체크해 두시고 이거는 KT가 외우라고 했어 하는 부분만 좀 챙겨서 따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절대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으로 여러분 자기 혼자 하는 공부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냥 강의만 듣고도 점수 팍팍 오르실 수 있게끔 그리고 독해력까지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그래머 강의이지만 어차피 이 단어 간의 조합이라는 법칙, 문법이죠. 이게 바로 문법을 가지고 최종 목표는 그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건데 문법 따로, 독해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사실 비효율적이라기보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문법의 목적이, 존재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혹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문법은 문법대로 공부하고 리딩은 리딩대로 공부한다라는 건 네, 그래서 그 2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단절되어 있으실 수 있는 그 2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이 문법 사항은 리딩에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앞에서부터 뒤로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굳이 안 바꾸셔도 머릿속에 의미 이해가 되실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문법 아무리 많이 알고 그리고 리딩 아무리 잘하셔도 문제 틀리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스킬 설명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풀이 순서 1번부터 26번까지 순서대로 풀지 않을 거고요. 저희는 1번, 6번 이렇게 띄엄띄엄 더 중요한 문제 그리고 먼저 푸셨을 때 도움이 되는 문제들만 먼저 풀고 그 뒤에 어떤 순서대로 다른 문제들 풀어가셔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쉽고 간단한 문제풀이 비법. 우리 아까 문제 유형이 6가지 있었죠. 가정법, 접속사, 관계사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 각각의 영역마다 정말 쉽게 문제 푸실 수 있게끔 자, 첫 번째 어디를 보셔야 한다. 이건지 저건지 구분하셔야 한다. 그래서 3단계
혹은 4단계까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 선택지에서 문제에서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하는지 알려드렸다면 선택지에서 또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답이기 때문에 소거해 가시면 됩니다. 하는 부분까지 손쉽게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6가지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 문법을 어떻게 촘촘하게 짜갈 수 있는지를 정리한 편인데요. 지금 당장은 이런 단어를 다 모르셔도 돼요. 나 가정법이 뭔지 모르는데, 준동사가 뭔지 모르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보시라고 첫 시간이지만 들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명사, 형용사, 동사구나. 그리고 뭐 그 외에 부사 이런 애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그 아이들은 문장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GTLF는 어떤 시험이다? 정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법만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가정법, 준동사, 조동사, 동사 전부 다 이 4가지만을 건드리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아이들을 볼 거다. 서로 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 가볍게 보시고 굳이 노트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 계속 반복해서 얘네들 채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강의 순서. 저희 한 문제 유형을 볼 때마다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저희 개념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시간이 저희 가정법이죠. 가정법이라고 하면 가정법이 왜 생겼는지,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그래서 무엇이냐, 왜 생겼냐,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하는 거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문 만드시는 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어 외우실 때도 마찬가지고 문법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문을 자꾸 만들어 보셔야 그게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냥 뭔가 수학 공식처럼 공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의미로 다가와요. 어차피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시면 엄청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문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좀 딱딱할 수 있는 문법 법칙에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문법 공부가 끝났으면 문제를 풀러 가야죠. 그래서 문제풀이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지고 문제에서 어떻게 오답을 만들 것이고 어디 부분에 힌트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문제 출제 패턴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된다. 뭐 90%는 이 단어만 보시면 된다 하는 거 다 정리해서 문제까지 정답률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실제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 됐었던 문제들 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우리 아까 했던 거 문제풀이법 어디를 봤어야 됐고 선택지에서 어떤 거 조심했어야 됐고 그래서 이 아이가 답이다 하는 거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개념 정리, 개념 이해, 문제풀이법 그리고 적용.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 주셔야 될 건 그냥 일단 무조건 집중해서 듣자. 노트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외울 게 그리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방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좀 더 재미가 붙고 공부할 맛이 나고 그게 무슨 말이죠? 문제를 많이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강의에 집중을 해달라. 그리고 2번째, 단어. 얘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터치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단어는 제가
그러니까 수업 강의죠. 강의 내에서 모르는 단어나 혹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착각해서 외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설명을 드릴 테지만 자, 단어 암기라는 거는 장기 기억에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1분이 지나면 단기 기억이죠, 걔는. 1분이 지나면 몇 퍼센트가 사라질 거냐면 50%가 소멸됩니다. 1분에. 자, 그러면 그때는 들으면서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셨어도 뒤돌아서면 1분이 지나면 그중에 반은 까먹으신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단어들을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법 혹은 뭐 동사 이런 애들은 해봤자 6개예요. 영역이 6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쉽게 까먹지 않으세요. 왜냐면 반복도 많이 되고 이 6개 그냥 아 시험장 그 전에 바로 앞에서 얘는 이런 법칙이 있었지 얘는 이랬지 라고만 다시 리마인딩 해도 다시 기억이 나는데 단어는 자 보통 몇 개죠? GTF에서 필요한 단어가 보통 4,000개 정도가 돼요. 그 4,000개를 시험장 앞에서 내가 단어장을 보고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셔야 돼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 그리고 미리 준비해 가셔야 될 게 바로 단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단어는 제발 외운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복하기.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복.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단어장, 여러분들만의 단어장 준비하셔서 단어를 노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 외에도 영영사전이나 영어사전 찾아보시고 예문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난 시간이 없다. 외울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스킵하시고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외운다라는 생각 말고 무조건 3회독 혹은 5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고 또 점심에 밥 먹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30번 이상이 보고 까먹고 보고 까먹고 반복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큰 주의하실 점은 까먹고예요. 자, 내가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를 1시간 동안 막 깜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정말 뭐 사랑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핸드폰 번호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 핸드폰 번호를 깜지를 써야 될까요? 아니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야죠. 그래서 모든 암기는 이걸 몇 시간 동안 보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를 보고 까먹었는데 다시 보게 되는 리마인딩이라고 하죠. 다시 보는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중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자, 다시 반복. 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한 자리에서 그 한 단어에 집중하시는 거. 그것만 조심하셔서 단어를 아무리 많아도 다 외워야지 괜히 마음의 부담만 커지고 뭐 오늘 다 이거 못 외우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영어 공부 안 해 막 때려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셔서 단어는 그냥 쌓아나가는 거다. 익숙해지는 거다.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머리에 남아있으면 뭐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하루라도 빼먹지 말고 꾸준히 단어를 쌓아주시길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 외에는 문법, 사항, 뭐 규칙, 문제풀이 전부 다 제가 정말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 보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근데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죠? GTLP라는 시험 어떤 분들이 필요로 하시고 목표 점수 몇 점이실 거고 그리고 저희 강의가 32 플러스 강의이기 때문에 보통 32점을 목표로 하실 테지만 뭐 그 이외에 조금 더 전 높은 점수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큰 도움이 되실 순서 기억하시죠? 첫 번째 저희 개념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게끔 반복시켜 드릴 거고요. 문제풀이 포인트 그리고 그 문제풀이 적용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강의에 집중하고 그리고 단어 제대로 외워주시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문법 사항 그리고 첫 번째 문법 유형인 가정법이라는 아이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